조선 후기 지리산 자락의 작은 마을 삼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한 소녀가 마을 어귀에 나타났다. 15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의 이름은 별이었다. 별이는 말을 하지 않았다. 정확히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어린 시절 큰 병을 앓은 후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녀가 들고 있던 것은 낡은 보따리 하나뿐. 그 안에는 아버지가 남긴 붓 한 자루와 먹, 그리고 한지 몇 장이 전부였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별이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하지 않자 점차 무관심해졌다. 어디서 온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저 아이, 벙어리인가 보네. 불쌍하기야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 밥 한 끼 얻어먹고 가겠지. 며칠 있으면 떠날 테야. 마을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별이는 떠나지 않았다. 마을 뒷산에 작은 동굴을 거처로 삼고 산에서 나는 열매와 나물로 끼니를 때웠다. 비가 오면 젖고 추위가 오면 덜면서도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마을의 한 할머니가 별이를 불러 세웠다. 김할머니는 40 넘어 낳은 늦둥이 손자 하나만을 키우고 있는 과부였다. 얘야, 이리 와봐라. 별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김할머니는 별이의 야윈 얼굴을 살펴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것 봐라. 벼만 남았네. 산에서 혼자 뭘 먹고 사는 거야. 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할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따뜻한 죽 한 그릇을 가져왔다. 이것부터 먹어라. 배가 고프면 언제든 와서 말해. 아니지. 너는 말을 못하는구나. 그럼 그냥 와. 밥 한 끼 안 줄 만큼 임박하지는 않으니까. 별이는 김할머니에게 깊이 절을 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정성스럽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느껴지던지 김할머니의 마음이 짠해졌다. 그날부터 별이는 말없이 김할머니 집에 나타나 온갖 잡일을 도왔다. 마당 쓸기, 빨래 널기, 장작, 패기, 손재주가 좋아서 뭐든 금세 익혔다. 김할머니는 처음에는 미안해했지만 별이가 스스로 찾아와서 일을 하고는 밥만 먹고 가는 것을 보며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여름이 되자 마을에 가뭄이 들었다. 논밭이 바짝 말라가고 우물물까지 마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비를 내려달라고 산신령께 제사를 지냈지만 하늘은 여전히 맑기만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별이가 김할머니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했다. 손짓발짓으로 뭔가를 설명하려 했지만 김할머니는 알아듣지 못했다. 답답한 별이는 마침내 보따리에서 붓과 먹을 꺼냈다. 한지 위에 붓을 놀리기 시작한 별이. 그녀가 그린 것은 마을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마을 뒤편 산등성이에 작은 샘물이 쏟아나는 그림이었다. 얘야, 이게 뭐냐? 우리 마을 그림이네. 그런데 여기는 물이 나는 그림인가? 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산 쪽을 가리켰다. 김할머니는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가뭄이 심해지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별이가 가리킨 곳으로 향했다. 마을 사람 몇 명과 함께 산등성리를 오른 김할머니, 별이가 그린 그 자리에서 정말로 작은 샘물을 발견했다. 그동안 바위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자연샘이었다. 세상에, 정말 물이 나네. 이 아이가 어떻게 알았지?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했다. 하지만 곧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산에서 살다 보니 이런 곳을 알았겠지. 우연히 발견했을 거야. 별이의 공을 인정하는 사람은 김할머니뿐이었다. 하지만 별이는 개의치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물 걱정을 덜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뻤다. 이 가을이 되자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김할머니 집에 드나드는 벙어리 소녀가 신기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었다. 마을의 젊은 총각 하나가 장가를 가고 싶어 김할머니에게 조언을 구했다. 마음에 두고 있는 처녀가 있는데
자신의 마음을 받아줄지 알 수 없어 고민이라는 것이었다. 김할머니가 농담 삼아 별이에게 물었다. 별이야, 이 총각이 장가를 갈 수 있을까? 별이는 잠시 그 총각을 바라보더니 종이 위에 붓을 놀렸다. 그려진 것은 두 그루의 나무였다. 하나는 키가 크고 굵은 소나무, 다른 하나는 작지만 예쁜 꽃이 피어 있는 매화나무였다. 그런데 두 나무의 뿌리가 땅속에서 서로 엉켜 있는 모습이었다. 김할머니는 그림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네. 하지만 뿌리가 엉켜 있으니 좋은 뜻 아니겠니? 며칠 후 정말로 그 총각은 자신이 마음에 두고 있던 처녀와 혼인을 약속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처녀도 오래전부터 그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우연의 일치겠지.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달랐다. 별이가 무언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겨울이 되면서 마을에 큰 시련이 찾아왔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이 많이 병에 걸렸다. 김 할머니의 손자인 철이도 고열에 시달리며 앓아누웠다. 할머니, 아파요. 너무 아파요. 김할머니는 철이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마을에 의원은 없고 한양까지 가려면 며칠이 걸렸다. 게다가 돈도 없었다. 별이는 그런 김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자신의 보따리를 뒤져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남긴 옥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다. 별이에게는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이었다. 별이는 그 비녀를 김할머니에게 내밀었다. 그리고 종이에 그림을 그렸다. 비녀를 팔아서 약을 사라는 뜻이었다. 얘야, 이건 내 아버지 유품이잖니. 이걸 어떻게 팔아? 하지만 별이는 고개를 저으며 김할머니의 손에 비녀를 쥐어주었다. 자신에게는 이미 김할머니와 철이가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김할머니는 비녀를 팔아서 약을 샀다. 그리고 별이와 함께 밤낮으로 철이를 돌보았다. 다행히 철이는 회복되기 시작했다. 별이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철이가. 김할머니는 별이를 꼭 안아주었다. 별이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봄이 다시 찾아왔다. 별이가 마을에 온 지 1년이 되었다. 그 사이 마을에서는 별이에 대한 소문이 조금씩 퍼지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별이가 그린 그림대로 좋은 일이 생겼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나쁜 일을 미리 알려줘서 피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소동이 벌어졌다. 한양에서 온 상인이 마을 사람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는 것이었다. 그 상인은 귀한 약재를 판다며 사람들에게 성금을 받았는데 밤중에 돈만 들고 도망친 것이었다. 내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갔어. 우리도 속았다. 저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이미 상인은 멀리 떠난 후였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김할머니만은 그 상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이유를 묻자 김할머니가 말했다. 별이가 말렸거든. 그 상인이 왔을 때 별이가 이상한 그림을 그렸어. 독사가 꽃밭에 숨어 있는 그림이었지.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돈을 주지 않았지. 사람들은 그제서야 별이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의심스러워했다. 우연히 맞은 것 아닌가. 그림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별이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멀리서도 사람들이 쳐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온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마을의 부자인 박판서가 별이를 불러들였다. 박판서는 한양에서 벼슬을 지내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큰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네가 그 신기한 그림을 그리는 아이구나. 나에게도 한번 그려보거라. 별이는 박판서를 바라보더니 종이에 그림을 그렸다. 그런데 그 그림은 충격적이었다.
커다란 저택 아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저택 위에는 검은 구름이 덮여 있었다. 박판서는 그 그림을 보고 화를 냈다. 이게 뭐야? 불길한 그림을 그려놓고. 하지만 며칠 후 박판서의 농장에서 일하던 머슴 중 한 명이 과로로 쓰러져 죽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박판서가 머슴들에게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고 혹독하게 부려먹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판서는 이 일이 별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저 아이가 이상한 그림으로 우리 집에 저주를 걸었다. 박판서는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저 아이는 불길한 아이입니다. 저 아이가 온 뒤로 우리 마을에 좋지 않은 일들만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사람들은 박판서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을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별이는 다시 산으로 들어가야 했다. 하지만 김할머니만은 끝까지 별이의 편에 서 있었다. 별이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오히려 우리를 도와준 아이라고. 하지만 박판서의 영향력은 컸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별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 아이가 온 뒤로 이상한 일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야. 방어리가 그림으로 사람들을 홀리고 있어. 별이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더욱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마을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는 그림, 평화를 염원하는 그림들을. 어느 날 밤, 별이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하늘에서 한 노인이 내려와 말했다. 별아, 내 마음은 하늘이 다 알고 있단다. 곧 너의 진실한 마음이 빛을 볼 날이 올 것이야. 가을이 되면서 마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관아에서 박판서의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머슴들을 혹사시키고 세금을 빼돌리고 가난한 농민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고발이 들어온 것이었다. 조사 결과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박판서는 벼슬을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했다. 그리고 그가 빼앗은 땅들은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서야 별이의 그림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깨달았다. 별이는 박판서의 악행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별이를 오해했구나. 그 아이는 우리를 위해 경고해 준 것이었어. 사람들은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별이는 여전히 산속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김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별이는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 지금도 마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해.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별이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별이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너무 많이 상처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큰 홍수가 나서 다리가 무너지고 여러 집이 침수되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김할머니 집과 별이에게 친절했던 몇몇 집들만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깨달았다. 별이가 그린 그림들이 모두 예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예언들은 사람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과하자 별이는 마침내 마음을 열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산에서 혼자 사는 대신 김할머니의 정식 양녀가 되었다. 별이야,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구나. 김할머니는 별이를 꾹 안아주었다. 철이도 이제 별이를 진짜 누나처럼 따랐다. 마을에서는 별이를 위한 작은 집을 지어주었다. 그리고 그 집 한쪽에는 별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작업실도 만들어 주었다. 별이는 비로소 자신의 재능을 마을을 위해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림으로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었다. 별이의 소문은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다. 인근 마을은 물론이고 한양에까지 그 이야기가 전해졌다. 어느 날 궁궐에서 사람이 내려왔다.
임금님이 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직접 만나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임금님께서 이 원리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마을 사람들은 놀랐다. 하지만 별이는 차분했다. 그녀는 이미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궁궐에서 온 관리는 별이에게 물었다. 소녀, 그대가 그림으로 미래를 보는 아이인가? 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종이에 그림을 그렸다. 용이 구름 위를 날아가는 그림이었는데 그 용의 눈빛이 자비로웠다. 이것은 임금님을 뜻하는 것인가? 백성들을 돌보는 어진 임금님을 그린 것인가? 별이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별이는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궁궐에서 살기보다는 백성들 가까이에서 그들을 도우며 살고 싶다고 했다. 임금님은 별이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다. 그래서 한양 근처에 작은 집을 마련해 주고 별이가 원하는 대로 백성들을 도우며 살 수 있게 해주었다. 별이는 마을을 떠나면서 김할머니와 철이에게 마지막 그림을 선물했다. 그것은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비록 떨어져 살게 되지만 마음은 항상 함께라는 뜻이었다. 별이야, 가끔 우리 생각날 때마다 편지 대신 그림을 보내줘. 김할머니의 말에 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별이는 한양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현인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림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슬픈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그리고 가끔씩 고향 마을로 돌아가서 김할머니와 철이를 만나곤 했다. 별이가 그린 그림들은 후세에까지 전해져 내려왔다. 그 그림들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것을 느꼈다. 진정한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 그리고 타인을 위한 희생정신. 사람들은 별이를 별빛 선녀하고 불렀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야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나누어 준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별이는 평생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크고 따뜻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그림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세상을 조금씩 더 아름답게 만들어갔다.